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해 문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해는 왕따나 학교폭력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해는 억누린 스트레스와 고통을 표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용민입니다. 자해는 자신의 신체에 스스로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살 시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행위이고, 자해는 죽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해를 하는 사람이 꼭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해와 자살 시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해는 보통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지만 성인기에 되어서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보고에 의하면 평생 14 내지 20% 정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이상의 자해를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하는 자해 행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흐르는 피를 보면 살아있음을 느껴서, 또는 몸이 아픈 게 차라리 마음 아픈 것보다 나아서, 자기 스스로를 벌주기 위해서, 또는 내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등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를 비자살성 자해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자살성 자해 진단 기준을 보면 지난 1년간 5일 또는 그 이상 신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자해를 하는 행위입니다. 출혈을 일으킨다든가 상처를 입힌다든가 예를 들어서 불로 지진다든가 과도하게 문지른다든가 이런 신체적 손상을 가하고, 이는 단지 경도 또는 중등도의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자해 행동을 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자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살 의도가 없다는 것은 개인 스스로가 보고하거나 또는 반복적인 자해 행위가 자체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 또는 주변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은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대하에서 자해 행동을 합니다. 부정적인 느낌 또는 인지 상태로부터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긍정적인 기분 상태를 이끌기 위해서 자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와 연관된 고의적인 자해 행동을 시도합니다. 불안, 긴장, 분노, 일반화된 고통, 자기 비하와 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느낌 또는 생각이 자해 행위 바로 직전에 나타나거나 또는 자해 행위에 앞서에 의도한 어떤 몰두하는 기간이 있고, 이 몰두한 기간에서 통제하기 어려워서 자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를 통해서 자해 후기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자해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정을 소통하거나 타인과 공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SNS를 활용하는데 그 일환으로 자해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해는 더 큰 자극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위의 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등과 닮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자살 의도가 없다 해도 자해 자체가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해는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고통을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의 구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변에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섣부른 충고나 야단이나 통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자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보호자들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인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견해나 언행을 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해를 반복하는 환자들은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지속적인 정신과 약물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울, 불안, 초조, 감정 기복 등의 증상을 조절해 줌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힘든 감정을 잘 견딜 수 있게 되면 자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해와 동반하여 자살 충동이 나타나거나 자해와 자살 시도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자살 시도를 통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입원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소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와 가정 문화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자해를 시도한 6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막연하나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자해 시도 이후에도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지 않거나 응급실을 내원하더라도 신체적인 손상만 치료받고 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해는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주변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